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시간은 고려의 대외 교류라고 볼 수 있어. 저번에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를 봤잖아. 이제 거의 전쟁이었지. 거란하고 여진과의 이제 전쟁. 이번 파트는 그냥 이제 송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무엇을 이제 교류했는지에 대해서 그 중점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은 되게 짧아. 내용이 한 5분 되려나? 뭐 길어야 10분? 자, 이제 고려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무슨 대외 교류를 했는지, 무슨 무역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게. 첫 번째로는 송나라하고의 이제 교류야. 송나라 이제 중국이잖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고대 국가나 이제 조선 때까지, 그러니까 고대에서 고려 조선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교류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어. 이제 거의 중점을 두고 있어. 왜냐면 중국이 선진 국가였기 때문에 4대 문명의 발생지기도 하잖아. 황허 문명. 자, 그래서 이제 송나라인데 우리 중국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뭐 고려 이제 문화 파트를 갈 건데, 이제 문화에서는 뭐 청자라든가 아니면 유교, 불교 요거 정도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거거든.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또 중국이 나와. 조선시대 하면 중국에서 알아야 될 나라가 명나라랑 청나라야. 그래서 여기 어차피 좀 쉬어가는 코너니까 가볍게 이제 좀 언급을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나라라고 했을 때, 중국은 여하튼 뭐 전설적인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하나라라 그래. 하나라가 있었고, 이제 하나라가 유적이 이제 발견되기는 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하나라 다음에 이제 상나라라고 해. 은나라라고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유물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래. 갑골문 이런 거고. 세계사 때 어차피 다 할 거니까. 그다음 자, 상나라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등장해. 주나라가 조금 혼란해져. 주나라가 이제 괜찮았던 시대를 서주라 그러고, 이제 동주 시대 때는 좀 혼란해져 가지고 나라가 조금 많아져.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 막 군웅들이 등장하고 서로 막 쪼개지고 막 이래. 5개 나라 또는 뭐 권력을 잡았던 5개 나라 또는 7개 나라 이렇게 갈리거든. 그거를 춘추 시대 또는 전국 시대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라 그래. 이 혼란한 거를 이제 통일했던 나라가 이 전국 시대 중에 진이란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진시 황제가 나오는 이제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할 거야. 이 진나라는 나중에 이제 진승 5광의 난이라는 걸로 이제 망하게 돼. 진시 황제 있었던 되게 짧은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게 한나라야. 한나라면 이제 고조선 멸망시켰던 나라지.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웠잖아. 그리고 진한 교체기 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할 때 우리나라 고조선에 누가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관련이 되게 많지. 그 다음에 이 한나라도 사실은 이 한나라 뭐 쓸까 살짝? 이제 한나라 쓰지 말자. 쓰자. 자, 한나라는 처음에 이제 전한이라고 해서 이제 한나라였는데, 이제 한나라야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근데 이제 잠깐 외척 세력의 왕망이라는 애가 멸망시키고 신나라라고 해서 잠깐 등장해. 신나라. 글씨 되게 작네. 신나라고 이건 뭐 금방 멸망하고 다시 또 한나라를 세워. 광무제라는 사람이. 그래서 후한이라 그래요. 후한. 이렇게 후한. 이 한나라도 이제 망하는 거예요. 황건적의 난 해가지고 이제 망하잖아.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막 나오고, 뭐 조조 나오고, 손권 나오고 하는 이제 삼국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는 거야. 자, 삼국시대. 그리고 그 삼국시대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통일했던 나라가 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거든. 그래서 그 시대를 위나라가 통일을 해. 근데 이 나라도 신하가 찬탈해버려. 나라를 뺏어버려. 그래서 그 조비가, 그 조비라는 이제 왕이 있어. 이제 조조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아들 다음에 그 이제 신하 이제 사마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마라는 성이거든. 근데 걔네들이 정권을 찬탈해. 근데 어쨌든 그 되게 혼란한 시대야. 그것을 위나라, 그다음 나라 이름 바꿔서 진나라라 그래. 그다음 이 진나라도 아무튼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와. 북방 민족에서 강, 절, 뭐 선비족 요런 애들이 이제 막 쳐들어와가지고 혼란한 시대가 생겨. 위에가 이렇게 막 남쪽하고 북쪽하고 또 서로 갈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중국 애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위에는 이제 북방 유목민들이 다스리게 돼. 그거를 남북조 시대라 그래. 중국에서 남북조 시대라 그래. 남조, 북조. 요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약했던
이제 나라들이 대부분 삼국시대 나라야. 그래서 대부분 백제는 남쪽에 있었던 오리지널 중국이 있었잖아. 쓰지는 않을게, 말로만 할게. 중국에서 이때 북조는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들이고, 특히 이제 선비족, 탁발시족, 탁발족, 이러는 탁발시라 그러는데, 근데 걔네들이 세운 거고, 오리지널 이제 남조 애들은 송나라부터 시작해. 진나라 망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그 다음 망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이야. 근데 이걸 다 통일한 애가 등장해. 물론 이제 북방에서도 북위라고 해서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또 막 갈려 나라가, 북위도 갈려서 동위, 서위 이렇게 갈리고, 혼란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수나라야, 수나라. 아무튼 이 남쪽이 오리지널 중국이라고 해서 송제, 양진이 있고, 위에는 이제 북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북위가 있고, 북위가 또 갈려, 동위, 서위로 갈려. 그다음에 동위, 서위는 또 북제, 북주로 갈려. 여기를 통일한 애가 북주란 나라예요. 북주가 또 통일하는데, 이 위에 북조만 통일한 게 아니라 북주 같은 경우는 이 남조도 다 통일해버려.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이 이제 수나라가 돼. 그래서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수나라. 수나라면 우리나라 고구려랑 이제 연관이 많지. 살수대첩 있었잖아. 을지문덕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나라는 또 금방 망하지. 우리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못 쳐들어와가지고 져가지고 망하잖아. 그 여파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당나라야. 당나라면 영계소문하고도 관련이 많고, 안시성, 양만춘, 당태종 이런 것들 관련이 많은 나라야. 자, 이 당나라도 나당 연합군 또 나당 전쟁까지도 살펴봐도 되겠지. 당나라도 망해. 시간이 지나면서 당나라도 망해서 여기가 혼란한 시대라 그랬잖아. 위진 남북조가. 여기 이제 당나라 망하고 또 혼란한 시대가 등장을 해. 그때가 5대 19국이라고 합니다. 5대 19.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가 되고, 이거를 다시 또 통일한 애가 나라가 송나라인 거야. 자, 이제 송나라 나오잖아. 이렇게 송나라.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역사 송나라야.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냐면, 절도사라고 해가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들이 군인이었어. 군인이 행정도 하고 국방부도 맡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세금도 걷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되게 혼란했던 거야. 걔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왕되고 이러니까. 절도사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하고 뭐를 강조하냐면 문치를 강조해. 문치, 공부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대신 이제 나라가 부자는 되겠지. 똑똑한 애들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라는 약해졌어. 무기도 없고 군인도 많이 부족하단 말이야. 이때 이제 외부 세력이 엄청나게 쳐들어와. 거란도 쳐들어오고 여진도 쳐들어오고,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남송으로 또 바뀌게 돼. 그 남송으로 근근히 버텼는데 몽골이 와가지고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몽골이 얘네를 없애고 만든 나라가 원나라야. 원나라. 원간섭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여기 오랑캐 민족이잖아. 그치? 오랑캐 민족. 그러니까 이게 다 오리지널 중국이라고 치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랑캐들이란 말이에요. 북조 같은 경우, 북위나 이런 애들이 오랑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랑캐 피가 이때부터 섞여 있어, 사실은. 다시 이제 관롱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좀 애매한데, 아무튼 좀 섞여 있단 말이야. 이때는 오리지널 중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많이 섞여 있어. 이거는 완전 오랑캐 나라죠, 오랑캐. 자, 원나라. 근데 원나라도 우리가 이제 고려 정치사를 봤지만, 나중에 공민왕 때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외적인 이유도 있다 그랬잖아. 외국 말고 누가 쳐들어왔어? 홍건적이잖아. 그 홍건적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야, 명나라.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죠.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한족이 세운 나라야. 오리지널 한족이 세운 나라.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우고, 자, 이 명나라도 이제 이 명나라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완전 끝에 말하고 조선시대에 하고 관련이 많아. 임진왜란 때까지.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시즌에는 또 다시 오랑캐, 이제 여진족이야. 여진족 같은 경우 후금이라고 금나라라고 세워가지고 이자겸하고도 관련이 많았잖아. 또는 묘청인 안에서도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랬었고. 근데 그 금나라 여진족이 다시 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은 후금이라고 그래. 후금. 근데 그 후금이 또 다시 나라 이름 바꿔. 그 청나라라 그래. 그리고 나라 이름 바꾼 다음에 중국을 전역을 다 통치를 하게 돼. 중국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가 될 때까지 존재를 하다가 유명했던 왕들 많아.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런 훌륭한 왕들 많지만 여기도 결국에는 망해. 망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민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화민국하고 공산당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공산당 이기게 돼. 그래서 현재 그냥 중국이라고 쓸게 그냥 중국. 중국에 존재했던 나라들이야. 가장 큰 것만 살펴봤어.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송나라를 살펴본다 그래서 송나라. 그 다음에 고려 때까지는 원나라하고 관련이 많았어. 근데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원나라보다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하고 관련이 많고 근현대사로 가게 되면 여기하고도 또 관련이 많아. 여기에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공산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민족의 독립 운동을 위해서 이 사회주의자들하고 막 연합하는 모습도 생기고 또는 뭐 갈등하는 모습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 뭐 신간에도 등장했다가 막 이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중국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갈게. 실제로 몇 분 안 돼. 자, 송나라는 당시에 선진국이었어. 그래서 선진 문물을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하는 거지. 자, 뭐뭐 수입했냐? 책이야. 예전에 얘기했잖아. 대충 문물 교환은 고대 국가도 그랬지만, 통일신라도 그랬지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개발 국가라고 할게.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수준이 좀 낮은 국가는 은이 돈 역할을 했으니까 은을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책을 사온다. 요런 식으로 기억하면 더 좋다 그랬어. 책이야, 책. 그래서 우리는 책을 수입한 거야. 송나라가 이제 문화 국가니까 더 선진국이었으니까 뭐 그 외에도 약재나 이제 사치품 같은 거, 귀족들의 사치품 가져오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해. 자, 수출하는 거 당연히 책을 가져오려면 돈을 내고 가져와야지. 그래서 금, 은을 지불했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쉽게. 그냥 고려 같은 경우 유명한 거는 뭐 말 안 해도 아는 거냐. 인삼 같은 거, 고려 인삼 같은 거. 그다음 종이나 먹은 우리나라가 되게 잘 만든대. 중국보다 더 잘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1등 공신들이 누구냐? 사신하고 이제 상인들이야. 상인들 또는 유학생들이 있다라는 거. 유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학생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지. 신라 시대 때부터 많았잖아. 최씨들 들어가는 거. 최승로도 있고 최치원도 있고 특히 이제 최치원 완전 중국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유학생 같은 경우는 그 왕자도 있어. 왕자. 그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도 있고 숙종의 동생이기도 하지. 갔다 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 외에도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바닷길을 이용해서 주로 교류를 했어. 바닷길을 이용하려면 항구 도시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왜 굳이 바닷길로 갔냐? 위에는 이제 거란하고 여진족들이 있으니까 육로로 가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얘네들하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희하고 소순영하고 싸우는 이유가 있었잖아. 왜 니네는 굳이 돌아서 이렇게 우리하고 가까운 거란하고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송나라랑 교류하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했잖아. 넘어가고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어야 되겠지. 바닷길로 가려면. 그게 병난도라는 거. 되게 중요해. 병난도 같은 경우는 개성에 있는데 개성에 이제 지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병난도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이제 와서 이제 무역을 한 거죠. 교류를 한 거야. 그래서 국제무역항이라고도 하고. 통일신라 때 국제무역항이었던 곳이 있지. 울산항에서도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교류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었잖아. 뭐 황금 보검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때는 우리나라 이름이 알려지게 돼. 고려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아라비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끝이야, 끝. 이게 송나라하고 이제 교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송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한 거야. 병난도는 꼭 아라비아 상인하고만 교류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중국 송나라도 많이 했단 얘기야. 아라비아 상인도 오고 배 타고 오는 것들은 다 거의 병난도를 거쳤다는 거. 자, 이제 기타 여러 나라들 살펴볼게. 기타 여러 나라들. 먼저 이제 거란인데 거란은 우리나라 이제 거란 같은 경우가 여기 은인데 그리고 거란은 유목민이잖아. 북방민족이고 기마병이 되게 뛰어나다 그랬잖아. 기마 전술이. 그래서 이제 말 같은 거 또는 이제 동물 이제 모피 그 중에서 이제 말이나 은 같은 걸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돈을 내고 뭐 가져가? 얘네들은 뭐 책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럴 여유도 없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스택교에서는 농사가 안 된단 말이야. 북방 기후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곡식, 농기구 같은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 북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 안 그러면 먹을 거 없어서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다 털어가거든. 그래서 북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곡식하고 농기구를 줬고 여진도 마찬가지야. 곡식하고 농기구를 줬어. 안정시키기 위해서. 얘네 뭐 가져가? 은 가져가. 이렇게. 말도 똑같이 있겠지. 사실은 생략한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토산물을 바쳤단 말이야. 토산물을 바쳤어. 대체적으로 수은과 유황이야. 수은은 대부분 도금 재료로 많이 쓰고 유황 같은 경우는 화약 재료로 많이 쓰는 거거든. 아무튼 그냥
재밌게 하자고 은이 들어갔네. 은을 이제 받친 거야. 수은하고 은하고 완전 달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품을 줘. 근데 얘네들도 섬이다 보니까 먹을 게 많이 없어. 그래서 스모가 유명한 거냐, 유명한 거. 우리나라는 씨름이야. 스모가 유명한 거는 섬나라잖아, 섬나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밀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밀어낼 필요가 없어. 뭐 해? 쌀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뜨려서 이기는 힘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발달한 게 씨름이고 일본에서는 스모인 거야. 그 있잖아, 기저귀 차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답례품으로 우리가 하사한 건 뭐냐면 곡식이야. 먹을 게 없어서. 또는 인삼, 서적이 있네, 서적. 서적은 뭐 주고 뭐 받고 주는 거야? 돈 받고 이제 서적 주는 거야. 자, 아라비아 상인은 뭐 없어. 아라비아 상인들 와가지고 뭐 향료나 상아 같은 것들 이제 뭐 했고요. 이제 줬고 우리한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은도 주고 많이 했겠지. 근데 이제 나라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거. 코레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고려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없죠?